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무인월 갑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목이 여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다음에 왕세와 환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양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소나무, 전나무와 같은 큰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의 용도는 본시, 작벌, 경금 같은 걸로서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특히 봄의 나무 같은 간목은 눈목과 같다. 그래서 작은 새싹과 같기 때문에 인월의 초춘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자양자부하고 간목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월의 간목은 눈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봄에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 큰 나무에서도 작은 새싹이 우물튼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 눈목인데, 이러한 봄에 금을 쓰게 되면은 마치 초춘에 서리가 내리거나 아니면 눈이 내려서 봄에 새싹을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고 해서 가을의 목은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인월 같은 경우 특히나 말씀드렸던 초춘이죠. 초춘, 아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고,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라고 해서 꽃이 피는, 봄에 꽃이 피우는 것을 겨울이 한다라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그때는 아직 한기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의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한목향양이라고 하죠. 한목향양이라고 해서 차가운 나물은 따뜻한 온기를 받아야지만 무럭무럭 성장하고 꽃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봄의 나무, 꼭
나무라고 해서 뭐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는데 봄에 이러한 과실수 같은 경우는 우미 트고 꽃을 피워야지만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금을, 특히나 초춘이 이 노래는 금을 쓰기보다는 따뜻한 병화로서 간목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 된다. 개수 같은 경우는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지지로 뭐 자수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은, 만약에 수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봄에 춘한이 드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고요. 겨울에도 당연히 가뭄이 들 수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이 노래 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하고, 인월의 간목은 뭐예요?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어서 신왕하다. 원래 간목은 신왕하면 경금으로서 작발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춘불용금,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써서 간목의 수기를 갖다가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병화 개수를 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을 때는 물론 당연히 정화도 쓸 수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병화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될 것이고, 수를 필요로 하는데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때 사주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어떤 월령이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든가 또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아주 좋은 도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게 됩니다. 흔히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렇게 구분할 때 뭐 귀인이 많으냐 이런 거 가지고 좋은 사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주는 중화되어서 치우치지 않은 사주를 중화된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또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뭐다?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그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의 중화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왕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왜 일간이 중요한?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단체, 한 국가의 수장과 같은, 우두머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단체 국가의 수장이 너무 약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카리스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지만 그 모임이라든가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그 모임 단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끄달림을 당해서 좋지 못한 형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의 왕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개념도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서 남극 지방이라든가 북극 지방처럼 땡땡땡땡 얼어서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것이고, 적도 지방이라든가 사하라 사막같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차가우냐 뜨거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의 중화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임목 또한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비견이 됩니다. 비견.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을 비견격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일간이 양간인데 그 일간이 속한 오행이 월지에서 임간지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갑은 목인데 이는 목의 임간지가 되죠. 병화와 무토는 사화를 봤을 때 월지에서 사화를 봤을 때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은 지지에서 신금을 봤을 때 걸록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걸록격이 된다. 병화무토는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똑같이 사화를 보게 되면 병화도 걸록격, 무토도 걸록격이 되는 겁니다. 간목은 인을 보게 되면 당연히 걸록격이 됐다.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있습니다. 지장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기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무토는 격국을 논하거나 용신을 논할 때 무토인 중에 있는 무토는 취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병화 간목을 취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병화가 이렇게 정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병화는 양대 양의 관계이면서 목생화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죠. 목생화 식신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걸록격이 됐던 병화가 돼서 투출해서 식신격이 됐던 모광절에 간목이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간목은 왕하게 되면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지만은, 초춘의 봄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 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눈목과 같다라고 했어요. 눈목 또는 맹아와 같다. 쉽게 말하면 새싹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봄에 나무 두꺼운 껍질을 뚫고서 이렇게 새싹들이 튀어나오죠. 그것이 바로 인월의 간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대고 제목을 만들겠다고 경금을 갖다 들이대면 새싹이 다 얼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아무리 목이 왕하더라도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왕자의 설이라고 해서 왕한 목의 기운을 갖다가 식상으로서 설기순세함을 좋아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먼저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물론 정화도 필요하겠지만은 인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나무가 새싹을 활짝 피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하게 되고요. 인월에 화만 있고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춘한이라고 해서 봄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봄에 나무가 새싹을 활짝 틔워야 되는데 햇볕은 잘 쬐고 있는데 물이 없으면 나무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도 같이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이렇게 배양해 줘야지만 간목이 새싹 맹아를 활짝 펼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월의 간목은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쓰되 항상 병화 개수는 원칙이지만은 병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목이 너무 왕한 경우에는 경금을 쓰기도 하지만, 봄의 나무는 원칙은 금을 쓰기보다는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서 맹아 새싹이 활짝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얻었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사화는 식신에 해당할 것이고, 인월의 간목은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식상인 화를 취용해서 따뜻하게 조후해서 한목향양이라고 해서 따뜻한 햇볕을 비춰주게 되면 간목이 눈목이 새싹을 틔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은 것만큼이나 지지의 사화를 얻은 것도 나쁘지 않지만 항상 생각해야 될 것, 봄에도 춘한 가뭄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반드시 술을 얻어야 된다. 뭐 초준이기 때문에 많을 필요는 라고 하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월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자, 수가 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 되는데, 무토는 또 건토에다가 왕토가 되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 무토는 편재 재물로 본다라고 해서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를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는 이렇게 무토가 투출되는 것은 썩 좋고, 차라리 지지로 진토 정도 하나 얻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은 건토인 무토가 사의 뿌리를 두고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을목이 무토를 제하고자 하나 역시나 물이 없으면 을목도 간목도 뿌리가 마르게 되면 잎이 마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목이 될 수밖에 없겠다. 즉 을목을 가지고 무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지에서 자수를 얻어서 이 자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을목의 뿌리도 배양하고, 그 다음에 인월에 춘한이 든 것을 갖다가 해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텐데,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운이 금수향, 이제 수운에서 금운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여명의 경우에는 목화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참조해서 생시에서 어떠한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건 장점은 술을 하나 더 얻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고, 또 하나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근데 일간도 간목인데 일간이 간목이 무토를 제하지 않습니까? 일간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주의 주임 공과 같고, 이 사주의 임금과 같기 때문에 임금이 움직여 가면서 무토 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이 임금이 위주로 돌아가고 나머지 다 신하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나를 보좌해 준다는 생각으로 보셔야지, 일간이 힘들다고 가서 삽질하고 그러진 않는다. 왜냐? 임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수가 있고 간목에서 무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금수운이 좋을까요? 목화운이 좋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이제 화가 인중병화가 됐지만 좀 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해수를 또 얻었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이제 인의 뿌리를 뒀죠. 이거 사해축은 되지 않죠. 당연히 원격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수는 자수와 달리, 자수는 수생목에 관계있지만 해수는 당연히 수생목도 되지만 간목이 해에도 뿌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가 2점이나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갑자시와 마찬가지로 또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7살 때부터 금수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좀 충분하게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생시가 보일까요? 그렇죠. 병인시가 있습니다. 병인시. 근데 이것도 새벽이기 때문에 이때 나아줄지는 모르겠으나 남자의 경우에는 병인시 선택, 정면시보다도 병인시가 월등히 더 좋다라고 하는 점, 수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금수운이기 때문에 수는 일지에 자수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남자는 병인시 추천, 여자는 아까 말했던 뭐 을해시라든가 또는 뭐 갑자시 정도 이렇게 추천드리고, 여자도 뭐 병인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인시나 정묘시. 근데 정묘시를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시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또 투출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무토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신자
자진합수가 되죠. 수기의 운이 이런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이렇게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신시 또는 개유시, 임신시,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무조건 목화 운으로 가야지만 한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